미국에서는 매년 25만 건의 사람 물림, 40만 건의 고양이 물림, 450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동물도 예기치 않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엽고 사나운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판다를 껴안는 바이럴 영상은 잊어버리세요.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은 의외로 위험할 수 있어요. 만화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눈 표범도 어른 판다를 건드리는 건 무서워해요. 따라서 이 동물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특히 새끼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판다는 200만 년 전에 잡식성 식단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식성 이빨과 집어넣을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피부를 쉽게 벨 수 있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판다의 엄격한 대나무 식단이 판다의 멸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털복숭이 동물들이 육식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더 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의 숲속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판다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곰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세요. 특히 판다가 너무 커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은 척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가면서 동물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하이킹 중에 판다가 따라오면 트레이를 따라 큰 소리를 내서 판다를 쫓아내세요. 음식 냄새는 눈 표범뿐만 아니라 판다를 유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리를 하지 마세요. 귀여운 외모로 속이는 동물들에 대해 말하자면 코알라와 웜뱃도 믿을 수 없어요. 이 호주 동물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코알라는 영토를 지키는 동물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코알라가 사람을 물기 시작하면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잡아당겨서 떼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긴 바지와 재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한 것이 현명할 거예요. 또한 코알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알라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귀여운 영상에 속지 마세요. 그 코알라는 인간과 친해지기까지 오랜 유대감을 쌓아온 동물원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코알라를 만나게 된다면 셀카를 찍으려고 하거나 큰 소리로 코알라를 자극하지 마세요. 코알라는 하루 22시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알라를 자극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알라는 반경 5m 이내 낯선 사람을 감지하면 더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적에게 소변을 뿌리는 것은 코알라가 가장 좋아하는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야생에 있는 대부분의 코알라는 불쾌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를 멀리해야 하는 또 다른 큰 이유입니다. 웜뱃은 순진하고 친근한 햄스터처럼 보이지만 이 야행성 유대류는 사람, 개, 심지어 야생 딩고까지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을 심하게 물어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였으니 안전수칙은 코알라와 동일합니다. 포옹과 셀카는 금지예요. 그건 그렇고 웜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면 웜뱃이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요? 백조, 이 멋진 새는 개인적인 경계에 관해서는 사나운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백조는 짝과 둥지를 매우 공격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을 물어뜯고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백조 산란기는 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봄에 수영을 하거나 수역 근처를 걷다가 백조가 다가온 것을 발견하면 거리를 유지하세요. 백조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둥지에 접근하는 것도 절대 금물이에요. 흑백조를 조심하세요. 가장 큰 소란을 피우는 백조 중 하나입니다. 이 백조는 다른 백조 종에 비해 목소리가 작습니다. 따라서 경고 소리를 내지 않고 완전히 조용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둘러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침착하게 백조를 계속 마주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울타리나 나무와 같은 장애물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조가 여러분을 더 큰 새라고 믿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펼치거나 날개 모양을 본뜬 넓은 옷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백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안전수칙에 따라 혼자서 백조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조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역 야생동물 관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구하고 귀엽고 장난기 많은 동물이란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의 놀이는 특히 야생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어조차도 돌고래를 잘못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웃는 얼굴의 동물과 함께 수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돌고래는 강력한 코와 몸으로 밀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속으로 끌어당겨 날카로운 이빨로 물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런 만남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고래와 사악한 돌고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돌고래가 야생 돌고래라면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거나 함께 놀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돌고래가 턱을 퍼덕이거나 쫓아다니거나 꼬리를 물속에서 때리거나 심지어 숨구멍에서 거품 구름을 뿜는다면 공격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공격적인 돌고래와 함께 카약을 타거나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생물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이 화려한 녀석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귀여운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사진 촬영이 될 수도 있어요. 5cm 길이의 황금 독개구리는 건강한 성인 남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은 포식자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근육 수축,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뱀이나 전갈과 달리 다트개구리는 독을 옮기기 위해 물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 땀샘을 통해 독을 배설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이 귀여운 개구리를 만졌다면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손을 씻으세요. 독이 혈류로 들어가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트개구리의 피부는 닿는 모든 것을 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독소는 최대 1년 동안 물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귀여운 슈렉 눈을 한 인형을 보세요. 잠깐만요. 살아있어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인 늘보 로리스를 만나보세요. 이 덜복숭이 동물이 불법 애완동물 시장의 스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동물이 경찰에게 항복하듯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기와는 달라요. 늘보 로리스는 팔꿈치 옆에 상완샘에서 독을 분비합니다. 순진해 보이는 이 털복숭이는 독을 입으로 가져가 침과 섞습니다. 그 후 독으로 털을 문질러 상대방을 겁을 줘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맹독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귀여운 녀석을 집에 데려가고 싶으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오리너구리가 고대 포켓몬처럼 생겼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짝을 찾기 위해 싸우는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뒷발에 날카로운 박차가 숨겨져 있어요. 이 도구에는 개 크기의 동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도 공격할 수 있어요. 오리너구리의 독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 의약품으로는 완화할 수 없는 오래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 이 귀여운 오리너구리를 절대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구상에는 귀엽지만 사악한 동물이 더 많이 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안전을 지키세요.